두 번째 섹션, 요번 그 13주차의 두 번째 섹션에서는 연습 문제 6장의 단원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섹션에서는 여러분한테 그 숙제 내줬었던 그 숙제 있지? 과제 중에서 이제 상기업은 이제 시험에서 다루고 이제 교수님이 그 마지막 14주차에 이제 그 풀세트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상기업이 아닌 서비스 기업에 이렇게 분개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모르겠는 게 있었을 것 같아. 숙제하면서 숙제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런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부동산 그 중개사무소라든가 청소 대행업이라든가 뭐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그 서비스업에서는 그 매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 분개하나 이 부분이 궁금했을 거예요. 자, 그러한 부분들 또 해결할 겸해서 과제를 낸 것 중에 한 2개 정도만 교수님이 풀어주고 마지막 14주차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교수님이 회계 순환 과정 전체적으로 분계, 전기, 시산표, 그리고 정리분계, 그 다음에 정산표, 파리식 정산표를 만드는 그 과정을 푸는 것을 14주차에서 총체적으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몇 페이지냐면 221쪽 연습문제 제6장 연습문제 이제 단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연습문제에 나와 있는 객관식 이런 것들은 교수님이 객관식 시험 문제를 이렇게 1, 2, 3, 4 사지선다는 낼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뭐 괄호넣기 문제나 혹은 OX 문제나 이런 문제로 낼 거예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1장부터 쭉 그런 그 괄호넣기 이런 문제가 있는 애들을 조심을 해서 꼭 명심을 하고 주의하면서 풀어보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작성되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된 것 이런 겁니다. 자, 회계 순환 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앞서 전 문제만 들었어도 이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있겠다. 그지? 쉽게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 순환 과정. 수도 없이 해왔던 것이요. 자, 거래가 일어나면 맨 먼저 뭐를 해? 분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그 다음에 그 결산을 앞두고 시산표를 한번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결산한 다음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만든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지? 3번 정답. 자, 이런 문제는 후에 여러분들이 외부의 자격시험에서도 아주 쉬운 자격시험 이런 데서도 자주 출제되는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과 같이 분개된 거래는 뭐냐. 이번 장에서 좀 전에 배웠을 것 같은 거야. 이 자본금 얘가 이제 손익계정으로부터 왔어요. 자, 이러면 손익계정 T자리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변이 차변보다 20만 원이 많았나 봐. 그러니까 차변에 20만 원을 적으면 즉 당기순이익이 나타난 거야. 당기순이익이. 대변이 차변에 그 손익계정에서 대변 금액이 20만 원이 많았다라는 뜻은 당기순이익이 20만 원이 났다는 뜻이지. 그 부분을 손익계정에 20만 원 적으면서 어디로 보내느냐면 개인기업은 자본금. 앞서 전 교수님이 방금 전 설명한 부분에서는 주식회사 이런 데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야. 자, 그러니까 어떤 애냐면 당기순이익 20만 원이 발생을 해서 계상돼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고 있는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되셨죠? 네,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기말 자본금이 표시되는 시산표는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기말 자본금이 표시되는 시산표. 자, 수정 후 시산표 혹은 2월 시산표. 여기 2월 시산표. 다 모든 게 끝이 나고 다음 연도에 시작되어지는 시산표일 때는 이제 다음 연도의 기초자본은 전기의 기말자본금이 되겠지. 즉 전기 기초자본금에다가 당기순이익이 더해진 금액이 여기 2월 시산표상에서는 나타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기말자본금이 표시되어지는 부분은 2월 시산표야. 이런 합계잔액 시산표나 이런 것들은 수정 전 시산표가 되는 거거든. 요건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 합계만 왔느냐, 잔액만 왔느냐, 합계잔액이 다 여러분한테 작성하게 하는 요. 3번. 합계잔액 시산표냐는 형태의 문제이고, 형식의 문제이고, 수정 전 시산표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수정 후 시산표까지도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따로 나올 테니까, 그것이 당기순이익이 이제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어디로 가?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된 다음에 시산표를 만들면 그게 바로 2월 시산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야. 자, 이것도 2월 시산표도 선택사항이라고 교수님이 그랬었어요. 여기에는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이 더해져 있는 전기분에 기말 자본금이 표시되는 시산표가 2월 시산표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도록 하죠. 손익계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원장을 마감할 때 수익계정 잔액은 손익계정의 대변에 대체한다. 좀 전에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지? 네, 원장 마감할 때 수익에 해당되는 애들은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모두 대체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아까 상품 매출이라든가 이자 수익이 대변에 가고, 그리고 또 어떤 애가 있었냐? 비용으로 가는 애들은 소모품비나 혹은 뭐 급여나 혹은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임차료나 뭐 이런 애들이 비용이 있다면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왔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총계정 원장의 마지막에 손익계정을 설정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겠지? 손익계정을 설정했었잖아. 총계정 원장의 마지막에. 그 다음에 손익계정은 항상 대차가 일치하며 재무상태표 작성의 기초가 돼. 손익계정이 항상 대차가 일치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자, 일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기적적으로. 자, 일치했어. 손익계정 일치했다는 뜻은 대변의 손익계정의 대변, 즉 수익들의 합계하고 비용들의 합계가 딱 동일하다라는 뜻인데, 그럼 뭐야?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손실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야. 근데 항상 일치한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일치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겠지. 어느 쪽인가가 많겠지. 그래서 손익계정에 대변이 많으면 당기순이익, 차변이 많으면 순손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집합계정이다. 교수님의 요 손익계정 얘기하면서 12주차 설명에서 전에는 집합손익계정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당연히 손익계정은 수익을 집합시키고 비용을 집합시키는 계정임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집합손익계정이라고 안 부른다고 그랬단 말이지. 집합계정입니다. 성격은 수익을 집합시키고 비용을 집합시키는 그와 같은 계정이라는 뜻이야. 자,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할 때 손익계정의 차변합계액이 80이야. 자, 손익계정의 차변합계액, 대변합계액이 10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이 손익계정을 봤더니 이게 요 차변이 80만 원이더라는 것이야. 차변의 합계액이. 이것저것 다 와서 하나의 한 금액의 합계액이 80만 원이다 이런 뜻이야. 대변은 100만 원이다라는 뜻이야. 자, 뭐 상품 매출, 이자 수익, 뭐 임대료 이런 애들이 다 합해져서 수익이 1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딱 보면서 뭐야? 당기순이익 20만 원 생겼네. 자, 그러면 손익계정의 차변에다가 20만 원 이렇게 분개해야 되겠다. 그지? 자, 어떻게 분개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제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는 분개인데, 손익계정 잔액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 이렇게 하는 회계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2월 31일 날짜로 하게 되겠지. 결산이 12월 31일이라고 한다면 왼쪽에 손익이라고 20만 원을 적어줘야 그 손익 계정이 마감이 될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래 놓고서 얘를 어디로 보낸다고?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자본금 이렇게 보내서 손익 계정을 마감하는 분개를 한다. 이런 의미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적힌다라는 뜻이야. 20만 원이 이렇게 전개할 거 아니야? 분개했으니까 여기 어디로 갔어? 자본금 이렇게 갔다는 뜻이야. 12월 31일.
자, 이게 주식회사면 자본금이 아니고 뭐라고? 자본금이 아니고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이렇게 합계가 100만 원으로 해서 마감이 되겠다. 합계 100만 원이지.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선 긋고 100만 원 합계 내고 100만 원 두 줄 그어서 마감을 하는 이런 겁니다. 되겠지? 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라는 것이야. 자, 어떻게 대체하느냐? 손익, 자본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자, 이건 거꾸로 됐네. 그지? 네. 자, 6번. 다음 중 손익계정에 대체하여 마감하는 분계는 손익계산서 계정이냐 이런 뜻이야. 자, 이 선급 비용 좀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앞서 비용 가운데 내년분을 미리 지급한 거 자산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지? 미지급 비용 줘야 될 비용인데 못 준 상태에 있는 것 부채라고 그랬어요. 그지? 그다음에 선수수익 수익을 내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수익을 내년분까지 미리 받고 있는 애. 그죠? 1년분을 받아갖고 있는데 기간이 아직 미경과됐어요. 선수수익 그런다 그랬어요. 이거 부채입니다. 감가상각비 요거는 비용입니다. 요게 바로 비용이야. 뭐 유형자산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감소되어지는 부분을 회계가 반영하는 게 감가상각비였단 말이에요. 요 비용. 요거 손익계산서 계정에 손익계정에 마감을.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냐?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에 그때까지의 합계액이어서 해당 유형자산에서 차감해서 평가하는 차감성 평가계정입니다. 자산의 평가계정. 자, 이런 얘기들은 지금은 교수님 설명할 때 들었다가 잠시 또 잊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2학기 때는 상기시킬 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생각했다가 2학기 이후에는 이제 알아야 돼. 지금 알면 더 좋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회계 지식이 혹시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사람도 몇 명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개념들이 좀 어렵구나. 회계가 어려우면 이런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야. 뭐 현금 주고 뭐를 사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처음에는도 쉽게 접근을 하는데. 자, 7번입니다. 결산을 하기 위해서 작성한 잔액시산표의 자본금의 의미는 뭐냐라는 겁니다. 결산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성했다는 것이야. 결산의 예비 단계로서 뭘 작성해봐. 시산표 작성해가지고 그 시산표를 토대로 해서 이제 기중의 거래들에 대해서 분계와 전기가 잘 올바로 이루어졌는가를 하지. 자, 그 부분을 이제 했을 때 그때 나타난 자본금은 언제껏 자본금이냐라는 것이야. 자, 앞서 설명한 대로 기초 자본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 기말 자본금이 되려면 언제 해야 된다고? 다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 만들고 2월 시산표에 나타나는 금액이 기말 자본금인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결산 시 당기의 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수익으로 당기의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 애가 어떤 애냐라는 겁니다. 자, 이자 수익이 있는데 미경과된 애. 이거 미경과된 그 이자를 미리 받고 있는 애. 당기의 수익이 아니고 다음 기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급여 발생액 요거는 비용이지. 당기의 비용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라고? 자산의 평가 계정이어서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미지급분. 이자를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어. 뭘까요? 미지급 이자, 미지급 비용이어서 부채입니다. 자, 임대료 미수분. 임대를 해주고 있었어요. 내가 건물을. 그랬는데 11월까지만 받고 12월분을 임대료를 못 받고 있어. 자, 요거 단기에 임대 수익 대변에 하면서 미수 수익 해야 되는 자산으로 계산하면서 오른쪽에 단기의 수익 임대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애입니다. 그치?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5번 같은 경우 임대료 한 달분, 자, 잘 들어. 임대료 1개월분 1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잖아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야. 임대료 미수분. 자, 무슨 얘기냐면 임대료 미수분 10만 원.
있다. 뭐 재고조사를 해봤더니 임대료 수입 대장을 봤더니 11월까지만 받고 10만 원을 못 받은 상태로 있더라라는 것이야. 자, 그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단기의 수익에 분명하지. 현금으로 안 받았어도.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임대료라는 수익을 계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임대료 10만. 그러나 어때? 2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하였지. 받지 못했다라고 쓰는 것이야. 미수 임대료 이렇게 해주는데 미수 임대료, 미수 이자 이런 애들을 다 합해서 후에 어떤 계정 과목을 쓰도록 되어 있냐면 통합계정인 미수 수익 이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직 몰라도 돼요. 요 내용, 요 미수 임대료 이렇게 익히도록 하자. 위로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가도록 해. 요 밑에 통합계정 놔두고. 자, 그럼 여기 수익 요만큼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수익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야.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당기 순손익이 표시되는 표는 어떠냐를. 당기 순이익이 나타나는 표는 어디에서 나타나? 학교시산표, 잔액시산표, 학계잔액시산표, 2월 시산표, 정산표. 정산표에 나타나겠다. 그지? 정산표가 선택적이긴 하지만 정산표 만들면 뭐 나타났어? 당기 순이익이거나 당기 순손실이거나가 나타나지. 그지? 나타나는지 마지막 수업 14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자. 당기 순이익. 2월 시산표는 뭐로 합산이 돼서 나와? 기초자본금 플러스 그 앞서 전에 결산에서 이루어진 당기 순이익 더해서 기말 자본금으로 표시되겠다. 2월이 이미 된 상태니까. 그지? 정산표에서 당기 순이익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결산의 순서. 자, 결산할 때 어떤 순서대로 하느냐. 결산의 예비 절차, 본 절차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결산의 예비 절차에 해당되는 애 한번 생각해 봐. 이 중에서 결산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만들어 봐야 되는 거. 분계와 전계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는가 요 부분만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산표 작성을 먼저 해보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시산표 작성한다면 어땠었어? 뭐 받은 재고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 결산 정리사항을 정리하게 되어서 결산 정리사항에서 정리분계, 정리기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 하느냐면 총계정 원장을 먼저 마감을 합니다. 총계정 원장 마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무슨 계정을 먼저 마감해? 손익계산서 계정 먼저 마감하고, 그지? 모든 수익은 손익계정의 대변, 모든 비용은 손익계정의 차변. 그런 다음에 차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고. 그런 다음에 총계정 원장이 다 마감하면 그 앞서 전에 이것보다 먼저 작성되는 장부가 뭐야? 분계장 마감하고. 거꾸로 간다 그랬잖아. 분계장 마감하고 재무제표 작성하고. 이런 흐름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총계정 원장 마감. 그 다음에 결산 정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산의 본 절차입니다. 결산 정리사항, 수정 기입, 그 다음에 원장 마감, 분계장 마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시산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요런 애들 결산 정리 그 사항 재고 조사를 해오고 그지? 그 다음에 각 세정 수정 분계를 하고 여기 결산 예비 절차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마감하고 분계장 마감하고 결산 본 절차 그리고 결산 보고서 작성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서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을 계산. 수정 전에 이런 애들 당기순이익을 이게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런 애들을 안 한 거야. 기말 정리사항에서 선급보험료가 2만 원이 있고 선수로 받은 임대료가 3만 원이 있고 미지급 이자가 2만 원이 있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직 걔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수정 전에 그냥 그 차변에 대변에 손익해서 수익에서 차변에 비용을 빼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수정사항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게 결산 정리분계인 것이야. 그럼 얘들을 반영하면 어떻게 돼? 선급보험료 요거는 그만큼 비용을 과대 계상했으니까 그지? 요거 미계상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을 선급보험료 이런 애들을 가산을 해서 수정을 하라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보험료라고 전부 다 했으니까 비용이 과대계상됐으니까 순이익에 2만 원만큼 거꾸로 더해줘야 되겠다. 그지? 선수임대료 요거는 미리 받은 애가 있었던 것이야. 요거는 빼줘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미지급이자 요 부분도 더 지급을 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 부분 빼줘야 돼. 그래서 2만 원은 더하고 3만과 2만 밑에 있는 애들은 빼주면 얼마가 되어지냐면 297만 원이 되겠다. 그지? 자, 요거는 비용을 과대 계상한 거니까 제대로 하려면 이익에 더해주고, 요거는 수익을 과대 계상했고 비용을 과소 계상한 것이야.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12번까지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13번 이런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는데, 요거는 13번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앞서 교수님이 요번 주 13주 수업에 섹션 1에서 했던 거 있지? 예제 상윤주 예제 앞서 전에 수업한 거 208페이지 요거 앞서 섹션에서 수업했던 거 그 부분을 이해하면 요런 애들은 이제 됐을 것 같고, 12번을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12번. 아래의 거래를 지운상해와 상윤상해 입장에서 각각 분개해 달라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런 거래들이 있어요. 자, 여기 가서 이렇게 가도록 하자. 지운상해 입장에서 풀어보도록 할까? 지운상해 4월 5일 1번 4월 5일 거래에서 지운상해는 들어가고 있냐면, 지운상해는 상윤상해에 만원의 상품 500개를 이런 거래 조건으로 외상으로 판매했대. 그럼 만 곱하기 500이니까 500만 원이 되겠다. 500만 원이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랬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와 같이 되겠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뭐라고 한다고? 매출이라고 한다고. 자, 여러분 지금 요거는 상기업에서 이렇게 제대로 했을 때 3분법이나 2분법 2분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2분법 혹은 3분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수업에서 다시 강조를 해주겠지만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지금은 매출원가를 알 수 없어서 매출원가 얼마 이렇게 순수계정 분기법 할 수도 없지.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야. 여기 원가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요번 학기에는 어떻게 하라고? 순수계정 분기법에 의해서 매출원가 뺀 금액을 상품 매출 이익하고 그다음에 상품하고 이렇게 갈라서 하는, 마지막 수업 할 때 할게. 그렇게 해줘. 자, 그 다음에 4월 5일 거래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4월 14일 날 어떻게 하고 있냐면, 4월 14일 날 우리 상품 대금 중 절반을 현금으로 받고 있어요. 자, 현금으로 절반을 받고 있는데, 그럼 절반 받는데 250만 원 다 받나 한번 생각해봐. 아니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0일 이내에 지금 받아내고 있잖아. 상윤상해가 갚고 있잖아. 그러면 몇 퍼센트 깎아줘야 돼? 2%를 깎아줘야 되지. 자, 그러면 250만 원에 2%는 5만 원이 되어지는 것이야. 5만 원만큼 깎은 금액만 현금으로 받으니까 245만 원만 받는 것이야.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얼마가 되어지냐면 250만 원을 차감해 줘야 되겠지.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요 금액이, 요거 좀 지우자. 자, 요 금액이 안 맞지? 이 5만 원만큼이 뭐인 거라고 알려줘서 앞서 이 5만 원만큼이 매출
할인이라고 했단 말이지. 매출 할인. 자, 이 매출 할인은 나중에 뭐에서 차감해 버리냐면 바로 매출에서 그냥 차감합니다. 보고할 때는 매출의 차감 계정이야. 그래서 얘를 매출로 바로 처리하게 돼. 이제 결산기 가면 여기 매출 하면서 매출 할인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아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매출 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분법만 사용. 매출 할인 사용한다라는 뜻은 최소한 몇 분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7분법 사용하고 있는 것이야. 자, 이렇게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은 매출 할인한 것이야. 자, 그 다음에 5월 3일 날은 이제 어떤 문제가 그거냐면 나머지를 다 받고 있어. 그치? 5월 3일 나머지 다 받는 거 회계 처리하면 되지 뭐. 현금 나머지 250만원. 자, 오른쪽에 외상 매출금 250만원 정도 나면 어떻게 된 것이야? 외상 매출을 500만원을 했는데 상대편 상윤상해가 10일 이내에 미리 갚아서 5만원 깎아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외상 매출금 500만원 했었으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495만원만 받고 5만원 깎아준 형태가 되는 거야.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외상 매출금 500 생겼다가 여기 두 번 대변에 나타나니까 이제 외상 매출금 상윤상해에서 받을 외상 매출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이 기업으로부터 매출 순매출액은 얼마야? 총 매출액 500만 원으로부터 5만 원을 뺀 495만 원이 되어지는 이런 회계를 하라라는 것이야. 깎아준 분은 이제 매출에서 차감하라라는 뜻이.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상윤상의 입장에서 상윤상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면 교수님이 이제 문제 안 봐도 돼. 요거 지훈상해 여기에 있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상윤상해가 이렇게 팔고 있었으면 지훈상해는 여기가 매입이 될 거라고. 3분법을 사용하면 매입이고 2분법을 사용하면 여기가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은 또는 상품 이렇게 할 수 있어. 매입이라고 해도 되고 상품이라고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매입으로 가자. 지저분해지니까. 이런 계정 과목은 없으니까 매입. 자,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해도 되는 거? 상품 이렇게 하면은 그게 2분법. 이렇게 하면 3분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야. 자, 500만 원. 자, 그리고 오른쪽은 뭐가 되겠어? 지윤이 외상 매출했으면 상유는 외상 매입금. 아이고.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는 뜻이야. 그런데 4월 14일 날 상윤이 지윤한테 외상 매입금을 절반을 갚지?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절반인 250만 원을 없어주는 거 이건 맞아. 자, 그런데 현금을 250만 원을 다 줬어야 돼? 다 주지 않았지? 얼마만 줬어? 245만 원만 줬다면 5%를 깎아줬잖아. 상대편에서. 자, 그랬을 때 이 5만 원만큼이 뭐냐라는 것이야. 상윤의 입장에서. 5만 원을 여기 적어야 분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대차가 평형해야 되지. 요게 바로 매입 할인이라는 뜻이야. 매입 할인.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입 할인 계정은 매입에 차감해서 총 매입이 500만 원에서 이 5만 원만큼이 빠진 495만 원이 되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매입액이. 그게 매입에서 차감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입 할인 썼다라는 뜻은 최소한 7분법까지 썼다는 것이고, 후에 이 매입 할인은 차변으로 옮겨지면서 매입 대변으로 하는 수정분계를 하게 돼. 그렇게 되어지면 매입이 이제 495만 원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애초부터 아예 이렇게 해버리기도 해. 자, 이러면 3분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야. 근데 지금은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 개념을 알려주는 과정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매입 할인 계정이 이렇게 출연한 것이야. 이해했지? 그 다음에 5월 3일 날은 나머지 금액을 다 갚아야 됩니다. 자, 5월 3일 날은 어떻게 갚고 있겠어?
외상 매입금 똑같지. 매입금 500만 원을 갚고요. 500만 원이 아니지. 나머지 250만 원만 갚으면 되지. 250만 원 갚고 뭘로 갚았어? 현금으로 갚았지. 현금 250만 원. 이와 같이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상용기업 입장에서도 봐봐. 원래 총 매입한 금액이 500만 원이었었는데 그 500만 원 가운데 요거 매입 할인 제한 순매입액은 그래서 할인 금액을 제한 495만 원이 되어지고, 외상 매입금도 500만 원 지고 있었으나 갚은 것은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서 다 갚게 돼서 제로가 되는데, 현금으로 갚은 금액은 245만 원과 250만 원 합인 495만 원만 갚고 5만 원은 할인받은 이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매입 할인하고 매출 할인은 매출의 차감이고 매입 할인은 매입의 차감이다라고 이 6장의 수업의 1섹션이나 2섹션에서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